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3권에서 9장의 내용을 구글 나터부글름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소크라테스는 광기는 지혜의 반대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지를 광기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은 비록 광기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광기와 매우 비슷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류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고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편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신적 일탈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을 광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큰 성의 문을 통과하기에 자신이 너무 키가 크다고 상상하거나 집을 들어 올리려 할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밖에 명백한 불가능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광인이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부도덕함이 사소한 문제에 국한된다면 상식적으로 그를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강렬한 욕망을 보통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정신적 부도덕함이 대규모로 나타날 때 비로소 광기라고 부른다. 위에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광기에 대한 견해를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을 광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보편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신적 일탈을 광기라고 지칭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부도덕함이 대규모로 나타날 때 비로소 광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광기 개념은 양심을 구성하는 6가지 주요 원리, 즉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1. 깨어있음. 광기는 깨어있음 원리에서 추구하는 평정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대상 없는 의식에 접속하여 마음을 고요하고 초연하게 유지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광기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광기는 정신적 일탈로 묘사되는데 이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깨어있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광인은 허황된 생각에 집착하여 평정심을 잃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성실. 성실은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라는 원리로 공자의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과 같은 정성스럽게 노력하는 방법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광기 상태의 사람은 명백한 불가능한 일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므로 성실의 원리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역량보다 넘치는 일은 즐거울 수가 없고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광인의 행동은 비생산적이며 즐거움이나 행복, 뿌듯함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3. 지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광기는 지혜 원리의 근본적인 결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지혜의 핵심이며 유일한 선은 알미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무지에서 비롯된 광기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공자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다는 것이다라는 가르침과도 상통합니다. 자신이 너무 키가 커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큰 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상상하거나 집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명백한 불가능을 믿는 것은 자명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며 이는 올바른 판단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4. 예절 원리는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광기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이는 진실을 외면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겸손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만 한다는 설명처럼 광희는 자신의 왜곡된 주장만을 고수하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타인과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나 사회 시스템을 확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5. 사랑. 사랑 원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황금률을 바탕으로 하며 공감과 유연함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광기가 정신적 부도덕함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될 때 이러한 상태의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역지사지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중심으로 행동함으로 타인과의 상호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6. 정의. 정의 원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찜찜함과 악을 배제하는 절제 또는 계율을 강조합니다. 광기가 정신적 부도덕함이 대규모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며 결국 인간관계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설명한 광기는 양심의 6가지 원리 중 특히 지혜의 상실에서 비롯되며 이는 다른 모든 원리들, 즉 깨어있음, 예절, 성실, 사랑, 정의의 왜곡이나 부재로 이어져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